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악한 군주를 무너뜨리고 반정의 제일 공신이 된 조선의 상남자 문신 박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의협 심강하고 꿋꿋하여 조선 제1의 상남자라고 불리는 이는 눌제 박상이다. 그는 조선 제10대 국왕 연산군 시대의 문신이다. 주지하듯이 연산군은 500년 조선왕조 역사에서 광해군과 함께 반정으로 폐위된 후 복위되지 못하여 조나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영영 끝까지 받지 못한 둘뿐이었던 임금 중 한 명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연산군보다는 폐주, 폐왕, 폐조라고 많이 불린다. 연산군은 제위 중후반부터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폭정을 일삼은 탓에 결국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가서 겨우 2달 만에 29세의 나이로 병사했다. 폭군 연산에게는 무척 귀해하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인 김한은 전라도 땅 나주에서 살고 있었다. 나주의 김가는 국왕의 여자인 누이의 세력을 믿고 멋대로 위세를 부렸다. 남의 논밭을 약탈하고 노비를 빼앗아 갔으며 돈과 곡식 그리고 소와 말까지도 자기 물건이냥 사용했다. 자기에게 순종하면 살려주고 거역하면 죽였다. 그런데도 돈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할 뿐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했다. 도내에 수령이 새로 부임하면 먼 거리에 있는 자는 20일 안, 그 다음은 15일, 그 다음은 10일이나 5일 안에 김가를 아려내야 했다. 가까운 읍에 부임했으면 3일을 넘기지 않아야 했으며 본읍 수령은 부임한 날 바로 와서 아려내야 했다. 연명은 늦출 수 있어도 이 기한은 감히 어기지 못했다. 김한은 수하에 발이 빠른 사내종을 3명이나 두고 있었다. 그들은 나주에서 한양까지 하루 반이면 도착할 만큼 빨랐는데 김한과 한양의 통신용으로 쓰이고 있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김가는 즉시 누이에게 알려 벌을 주거나 파면시켜버렸다. 이런 형편인지라 나중에는 아무도 나주에 벼슬 살려가려는 사람이 없었고 또 간다고 해도 누구 한 명 오래 있는 자도 없었다. 사람들 모두가 김한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아무도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으니 그의 포악함은 점점 더해져 갔다. 그런 사정으로 아무도 나주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 자리가 상당 기간 결혼인 채로 있었다. 이 사실을 알자 문신 박상이 분통을 이기지 못해 나주 목사를 자원에 부임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무척 불안해했다. 임지에 도착해서는 닷새가 지나도 김가를 아련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김한의 집에 인사하러 가도록 입이 닳도록 권하였지만 정작 박놀은 인사하러 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인 박놀은 태연했다. 그러자 김가의 졸개들이 들이닥쳐서 호장과 이방 그리고 좌수를 잡아갔다. 박공이 듣고는 즉시 장교 형님 및 읍내 건장한 장정 등 100여 명을 김가 집으로 보내 집을 둘러싸게 하고는 명령했다. 김가놈을 잡아오지 못하면 대신 죽을 줄 알라. 한참 뒤 군졸들이 김가놈을 묶어서 데려왔다. 박공은 한편으로는 전라감사에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가를 신문했는데 먼저 곤장을 쳤고 나중에는 큰 몽둥이로 두들겼다. 큰 몽둥이로 김가의 무릎을 치니 열대도 안 맞았는데 죽어버려서 즉시 그를 끌어냈다. 사건을 보고받은 전라감사는 매우 놀란 나머지 도사를 급히 보내 임금의 처남인 김가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도사가 왔을 때는 이미 김가의 시체만이 남겨져 있었고 관아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다른 물건들은 봉인을 찍어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처리해 놓았다. 한편 박공은 김한의 죄상을 글로 적어 낱낱이 조정에 밝히는 동시에
임금에게 대죄를 청하려고 즉시 상경길에 나섰다. 하지만 박공이 미처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김가를 잡아갈 때 사내종 하나가 하루 밤만에 한양으로 들어가서 김가의 노이에게 보고한 사실이다. 그녀는 나주에서 벌어진 사실을 즉시 연산군에게 알렸다. 연산군은 크게 노여워하며 즉시 사약을 갖고 가서 박공을 사사하도록 금부도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박공이 전남 장성의 고갯길 갈제를 넘어 이밤산 및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난데없이 들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거리며 바짓가랑이를 물어채기에 이상히 여겨 오라는 대로 따라갔다. 바로 그때 금부도사가 반대쪽 큰 길로 지나갔다. 들고양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박공은 그 은공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전답 중 수십 결의 논을 따로 떼내어 묘답이라 이름 붙이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매년 가을 내장산 백양사에 보시했다. 박공의 후손들은 고양이를 은혜로운 동물로 여겨 특히 귀여워했다고 전한다. 보시는 후손들이 계속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인들에게 역둔토라며 묘답을 몰수당했다고 한다. 박공은 갈제를 넘어 천원에 이르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큰 길을 버리고 왼쪽 길을 택해 곧바로 흥덕 쪽으로 향했다. 이때 박공의 조카가 숙부가 연산군에 처남을 장살했다는 소문과 함께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나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숙부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급히 염습에 필요한 물건들을 싸서 남쪽으로 바삐 말을 달려 내려갔다. 그는 금부도사 일행보다 앞서 천원에 도착해 나주 하인을 만나 박공이 흥덕 쪽으로 갔음을 알게 되었다. 즉시 뒤를 쫓아가니 고부 읍내에서 박공을 만날 수 있었다. 조카는 연산군이 사약 내린 일에 대해서는 차마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짐짓 이렇게 말했다. 숙부님이 김가 놈을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말을 듣고는 장차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구해드리고자 왔습니다. 박공은 일이 그렇게 빨리 알려진 것이 이상해서 조카가 소문을 들은 날짜를 물어보았다. 과연 김가가 죽은 지 하루반이 지난 뒤였다.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다 조카는 중간에서 먼저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가 박공의 친구들을 만나서 사정을 상세하게 알렸다. 그러자 친구들은 앞다투어 술을 마련해서 강 밖으로 나갔다. 박공을 맞이해 한강변 시골집에 몰래 숨기고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해서 정신을 흐트려 놓았다. 한편 금부도사는 나주로 달려갔다가 박공이 이미 상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금께 개를 올리게 하고 자기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추격했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연산군의 폭정에 항거하는 세력이 의거를 일으켜 반정을 끝냈다. 박공이 연산군의 무도한 처남을 때려 죽인 일에 조정의 모든 이목이 쏠려서 거사를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었으므로 그 공을 기려 박공에게 부제약 벼슬이 내려졌지만 그는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도 몰랐다. 대궐 안으로 들어가 사은하니 임금께서 인견하셨다. 그러나 아직 술이 덜 깬 공이 우러러보며 말했다. 소신이 하직 인사 올릴 때와 천안이 어찌 같지 않사옵니다. 당연하지. 왕이 바뀌었으니 얼굴이 다를 수밖에. 기가 막힌 임금이 웃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박공에게 반정이 일어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박공도 따라 웃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묘호는 임금의 시호입니다. 연명은 조선시대에 원이 감사에게 처음 가서 취임 인사를 하던 의식입니다. 도사는 조선시대에 충운 부중추부 이금부 따위에 속하여 벼슬아치의 감찰 및 규탄을 맡아보던 종우품 벼슬입니다. 대죄는 죄인이 처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사는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입니다.
묘답은 고양이의 은혜를 갚는 논입니다. 역둔토는 주인 없는 땅이라 국유화한다는 뜻입니다. 개는 관청이나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반정은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싸은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살해하는 것입니다. 인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보는 것입니다. 천하는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참고했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책 청구야담을 참고했습니다. 모리카와 기우이트가 편저하고 김효순과 강원주 선생이 공역한 책 조선 야담 전설 수필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2015년 민규동 감독의 영화 간신을 참고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 조선 왕조 어진 시리즈, 연산군 어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의 역사산책의 중종 반정 그 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로그 빌렸습니다. 김학수화백의 풍속화, 숭례문 박의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언론 3사의 사파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중근, 김득신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립아트 코리아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